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LA 총영사 관저에서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전국 총영사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은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가 한국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한국 상속세의 절반만 납부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부부 공동 재산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 발의안으로 상정돼 시행 여부가 최종 가려지게 됐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들은 한국의 상속세를 절반만 납부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70년 전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당시 참전국 총영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시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오늘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기념식. 당시 참전 4개국 총영사와 미 44단장, 그리고 참전 유공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Korea alliance started in the battlefield of Korean War. Since then, our alliance of nearly 7 decades has grown from military dependence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참전국 총영사들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존 우구스 터키 총영사는 전쟁을 통한 희생 위에 세워진 우정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이티오피아 총영사들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된 점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Today we are very proud of our friend and partner, the Republic of South Korea. You are the 12th largest GDP in the world and the 4th largest in Asia. 로라 예거 현역 44단장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한인 사회에 달려가겠다는 변함없는 우정을 전했습니다. We, the 40th Infantry Division, stand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share the desire for the end of this tragic situation on the peninsula. If there is a call for U.S. forces in the near or distant future, 40th Infantry Division will be there first to raise our hands to fight right alongside our Korean compatriots. 한국 정부는 유공자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공존의 길을 함께 나가자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슬픈 전쟁을 끝내는데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는 북한에서 발굴됐다가 미국 하와이를 거쳐 귀환한 국군용사 유해 147구 봉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7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70년 만에 귀환 신고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문 대통령은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6.25의 실질적인 종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의 담대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으니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상생의 길부터 함께 찾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긴장을 높였던 북한을 향해 종전선언과 체제안전 보장, 공동 번영 같은 비전을 거듭 제시하면서 다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국토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고 평화를 원하지만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평화를 지킬 강한 힘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은 추가 도발을 삼가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윤수 덕분에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6.25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뒤 참전 용사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오바마와 부시, 클린턴 등 전임 미국 대통령들도 10주년 단위로 한국전 기념식에 참석해 왔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평화가 유지되도록 좀 노력을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6.25 7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포럼과 브리핑도 잇따랐습니다. 한미 전략 포럼에 참석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은 여전히 열려 있고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fully supports the ROK's effort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urges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counterproductive actions. 스티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6.25 70주년 기념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한미,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한일 수출 규제 분쟁과 관련해선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활용한 걸 지지한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평화 공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우선하겠습니까? 한국 젊은층 10명 중에 6명은 평화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신도 60%나 됐습니다. 보도의 김아연 기자입니다.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는지 물었습니다. 긍정적 응답, 즉 통일보다 평화 공존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54.9%였습니다. 반면 그래도 통일이란 답은 26.3%에 그쳤습니다. 평화 공존을 우선하는 답은 4년 전 43.1%에서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젊을수록 더 두드러집니다. 전쟁을 경험한 70대 이상에선 평화 공존 45.6%, 통일 36.7%였지만 30대에선 55.9대 19.3, 10대, 20대 밀레니얼 세대에선 63.6대 17.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엔 61.6%가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세대를 떠나 절반을 넘겼는데 30대나 20대 이하에선 71.4, 69.4%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평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지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냐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렇다 15.6, 그렇지 않다, 불신한다 59%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응답은 89.5%,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7%, 모든 세대에서 대화, 타협 불가보다 대화와 타협 추구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면 면접 조사로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전쟁은 처참했고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직접 찍은 한국전 사진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김학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발발 2달 뒤 경북 영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후퇴하는 군을 따라 피난길에 오른 주민들. 머리 위에 하나씩 짐을 이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노모를 지게에 올려 태우고 가는 피난민 모습에서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갑자기 시작된 전쟁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평양 너머까지 북진했지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전쟁은 계속됐고 끝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북한군에게 학살된 시신 옆에서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당시 약 3천만 명의 남북한 전체 인구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쟁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판문점에선 포로 교환이 이뤄지고 그렇게 한국전쟁은 서서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터전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어떻게든 복구하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6.25 전쟁 행사. 국군은 승전 기념식 하듯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목욕탕이며 면사무소며 주민들이 이용할 건물도 새로 지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전쟁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려 힘을 합쳤지만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로 여전히 우리 삶 옆에 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택 대피령이 상당 부분 완화된 이후에 이런저런 소모임들이 새로운 감염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적 모임이 코로나19 감염증의 새로운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그룹 모임이 코로나 전염의 경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가족 모임이나 생일 파티 등 집에서 여는 사적 행사가 코로나의 새로운 확산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Our goal is not to be punitive. Our goal is to educate, to which we place this face covering mandate and the encouragement to have you and others participate in doing the same. 모임이 잦은 한인 사회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교회를 비롯해 학부모 소모임 등이 코로나 전염의 경로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모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실종된 경우가 많습니다. Pretty clear. We know that it's spread person to person, and so as people start going out into the world and start mixing, we're going to see more cases. 더구나 한인들은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까지 있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는 보다 높습니다. 보건당국은 소규모 모임이 코로나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확산지로 떠오를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모임에 대한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밀집, 밀폐, 밀접, 즉 산미를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방문 판매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소규모 모임에 참석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접촉자 2명도 추가로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집단 감염은 대규모 판촉이나 교육 행사가 아닌 소규모 모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참석자 4명이 확진된 여의도 한강공원 자동차 동호회와 관련해서도 당국은 소규모 실내 모임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강공원 만남 이전에 8일 음식점에서 확진자들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12일부터 증상을 느낀 확진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23일과 24일에 걸쳐 확진 판정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열흘 넘게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당국은 소규모 모임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든 대규모 모임이든 3밀에 해당하는 곳은 실내의 경우 특히나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선원 17명이 확진된 러시아 화물선에선 다행히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하역작업 노동자 등 접촉자 160여 명 가운데 검사가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 확산 추세가 지금같이 계속된다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율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자 LA 카운티 보건국장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주민들과 업소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제재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국장은 영업재개가 시작된 LA 카운티 내 레스토랑과 주점들 중 83%가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에 대한 신고율도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페러 국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모두가 바라는 경제활동 재개는 심각하게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필요하면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할 거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텍사스주는 이미 경제활동 재개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자 추가적인 완화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오하이오 주지사는 한 차례 더 봉쇄령을 내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상황. 전문가들은 특히 입원 환자 수가 많아져 병상과 중환자실이 부족해진 주들은 2차 봉쇄령을 내려야만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배나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실제 감염자보다 10배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감염 한 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관측이 나왔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CDC의 관측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제 감염자는 2,300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국민의 5에서 8%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CDC는 덧붙였습니다. CDC는 이러한 평가는 코로나 검사와 혈액 샘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미 식품의약국장과 농무부 장관은 식품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가 코로나를 이유로 식품 무역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농무부 장관과 식품의약국장의 이 같은 발표는 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 업체에서 가공한 식품 수입을 중단시킨 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부부 간에 상속받을 경우에는 한국 상속세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부부 공동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함께 거주하던 남편이 사망한 LA 거주 한인 조모 씨. 남편이 남긴 20억 원 상당의 한국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무려 4억 8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조 씨는 캘리포니아주의 부부재산 공유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한국 법원이 상속재산의 절반이 이미 조 씨의 소유인 점을 인정해 부과된 상속세의 절반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 부과 100% 부과한 거를 취소하라 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그 부부재산제를 인정해서 50%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줬죠. 세법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산을 상속할 때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을 꼼꼼히 살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는 주에 거주할 경우 상속재산의 절반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 공유제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그리고 애리조나와 워싱턴주 등 모두 9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 조사를 하는데 10년간 주고받은 걸 다 조사하는데 또 상속세 플러스 증여세를 같이 부과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증여세는 부과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은 또 부부 사이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는 주에서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그동안 한인 학부모들이 반대해왔던 소수계 우대 정책. 결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발의한 형식으로 오는 11월 선거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허가나 직원을 채용할 때 인종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소수계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 결국 오는 11월 선거에 어퍼머티브 액션을 부활하는 법안이 주민 발의안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도 단 한 명만 반대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주민 발의안은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과반수 찬성만 받아도 통과됩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지난 1996년 프로포지션에 의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폐지됐습니다.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차별 반대 시위 속에 11월 주민투표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시안계 학생들의 주립대학 진학이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한인 등 아시안계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반대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8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2주 연속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충격 이후에 700만 건이 넘게 됐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과는 달리 감소 속도가 느리다는 분석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132만 건이었습니다. 네,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 납치된 한국인 선원 5명. 해적이 따라온다는 긴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망침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납치된 한국인 선원들의 생사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적들은 선원 30명 가운데 한국인 선원을 포함한 간부급 선원들만 납치해갔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가나 선적의 참치 조업선 파노피 프론티어호는 우리 시간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아프리카 베냉 코토누항 111km 해역에서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장 세력은 선원 30명 중 한국인 5명과 가나인 1명만 납치해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달아났습니다. 납치된 한국인은 61살 선장을 비롯해 기관장, 갑판장 등 모두 간부급 선원들입니다. 한국인 선원을 송출한 부산의 피오 마린 측은 해적으로 추정되는 스피드보트 2척이 따라와 도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선원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인근에 있는 배에서 연락을 받았다. 한국 대사관하고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지금 상황을 소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베냉 앞바다는 나이지리아 원유 가스의 이동 통로이자 주요 어장인 서아프리카 기니만에 인접해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해적 공격의 42%,
선원 납치의 90%가 이 일대에서 일어났을 만큼 해적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안국 정세도 불안하고 저유가 여파로 대형 운반선 운항까지 줄면서 해적들 표적이 일반 어선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3일 가봉 인근에선 한국인 선장이 해적에 납치됐다가 37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9살 소녀에게 성폭력을 가했던 중국의 부동산 재벌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분노가 중국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 내 손꼽히는 부동산 업체 회장인 왕전화는 장수성 인민대표 등을 역임하며 정치적 영향력까지 갖춘 인물입니다. 누적 기부금만도 340억 원을 넘기며 자선사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던 그였지만 음흉한 속내는 겉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해 7월 왕 회장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놀러가자며 유인한 9살 소녀에게 자신의 호텔에서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아이의 신체에서 상처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왕 회장은 구속 기소됐고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왕 회장에게 강간이 아닌 아동추행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형법상 아동추행죄는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입니다. 他嫖娼的故意是有的呀，16周岁以下的少女绝对不碰，这是他的底线。 큰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의 왕 회장 변호인의 이 발언은 안 그래도 끓어오르던 시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평생 정신적 고통 속에 살 피해 소년을 생각하면 왕 회장도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해야 한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서구 사회였으면 수십 년형이 선고됐을 거란 기사를 게재하며 이참에 아동추행죄 법정형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중국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빈약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자조적인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아직 개발된 백신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약 2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10배가 더 많은 100명 중에 최고 8명 정도가 감염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CDC의 분석 결과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90%나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